네, 개장 이후 한 36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약품 섹터가 치고 올라갔어요. 현재 업종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잘 선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수 장비 섹터입니다. 삼성전자 2%대 상승세를 가깝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전기전자 섹터를 사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좀 빛을 볼 수 있을지 뒷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마켓 이슈 그 전략들 저희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펙스에스의 장봉순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전자가 한 52,900원 선까지는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경영권 방어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액면 분할한 이후에 거래가 재개 중에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외국인에 대한 어떤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순 투자 자금의 양만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보다 훨씬 투자 자금의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결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개인 투자자는 각자 생각이 서로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경영권 위협 발생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 비중이 낮은 것보다는 이제 높은 것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을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그걸 좀 예측을 해야지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 1위 종목이 또 삼성전자고 지난해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거래가 재개됐을 때 개인의 거래액이 6배나 급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부분은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일단 액면 분할로 인해서 바뀌는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 본연이 가지고 있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액면 분할로 인해서 변화되는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비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종로구 평창동이 있죠. 평창동 단독주택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빌라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새롭게 들어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평창동이라고 하면 공기도 맑고 이제 살기 좋은 부촌의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특히나 단독주택은 더 살기 좋은 환경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서 매매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상황 자체가 액면 분할 이전에 삼성전자를 말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허물어진 자리에 일단 빌라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평창동에 거주 기회가 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의 매수 문의가 증가하겠죠. 그 말은 결국은 매수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주의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내에서 보게 되면 소수의 투자자가 인당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액면 분할한 이후에 보게 되면 개인이 더 끼어들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가 있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고려하면 상승과 변동성 확대에 대한 측면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기름기를 이제 쭉 빼고 덩치를 줄이면서 국민주로 탈바꿈한 그런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미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는 워낙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 최대 전망 또 예측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적도 연간 흐름과 분기 흐름을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연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실적의 절대치 자체는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 일단
표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영업이익의 어떤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는 나와 있고 18년도와 19년도는 예상치인데요. 전차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선은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점차 감소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제 파란색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증가는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2분기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상 실적이 감소될 것이라는 어떤 관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까지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나고 3분기, 4분기가 되면 약 1% 한 자리 대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지만 또 2분기에 줄어들었다가 3, 4분기 되면 약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2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 조기 출시를 했습니다. 조기 출시를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끌어다 쓴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1분기로 몰아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아이폰 판매량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3%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출하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에 염두를 두고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면 최대 실적의 경신 흐름과 그리고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는 또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대입시켜 보면 적어도 박스권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수 대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액면 분할로 인해서 투자 접근성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박스권 흐름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소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박스권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세대 이후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년 전부터 IoT나 AI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M&A를 지속하고 있는데 기업 체질 자체를 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떻게 삼성화하면서 바꿀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본다면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가에서 약 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매수 권역으로 두시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을 약간 돌파하는 5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위치에서는 4만 8,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봐주셨고요. 앞으로 리더십 부분이나 그리고 자사주 매입, 미래 청사진 부분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펙스에스의 장봉수 대표의 분석이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